안녕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불러온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오늘은 늘 듣기만 하다 특별히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 인생은 평범했어요. 그냥 홍기가 차서 그때 만나고 있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른들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라 굴곡 없는 삶을 살아왔죠. 그리고 그때가 제 인생의 전성기였는지 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잘 되었답니다. 친정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구 공장을 했었기 때문에 전 미술을 전공하여 친정 부모님을 도와 가구 디자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게 하던 공장이 저의 성취욕으로 인해 점점 확장되어 갔었죠. 너 덕분에 매출이 엄청 올랐어. 고맙다. 이 가구 공장 네 아빠랑 나이 들면 서서히 접어야지 했는데 네가 가업을 잇는다고 하니 얼마나 좋았는데. 사실 네 아빠가 엄청 아끼던 공장이잖아. 그리고 네가 사업수완이 오죽 좋아? 에이, 엄마 아빠가 터를 잘 마련해놨지. 난 그냥 거기에 수저만 얹은 거고. 그래도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더 고마워. 엄마 아빠가 뒤에서 좀 뒷받침해줬어? 아마 이렇게 조건 좋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엄마 아빠 고마워요. 결혼은 했지만 사실상 제 사업이었기 때문에 친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어요. 결혼을 했지만 일 욕심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그런 저를 시댁과 남편은 오히려 응원해주며 용기를 주었답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남편은 사업을 하는 저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현명한 남편이었고, 시댁 또한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엄마, 이 사람 가구 공장 매출이 작년에 비해 엄청 올랐대요. 진짜 사업수완 대단하지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열심히 하셨긴 했는데 그래도 당신이 진짜 사업가 체질인 것 같아. 아마 난 절대 못할 거야. 안정적인 게 제일 좋거든. 우리 큰며느리가 똑소리 나잖니. 그리고 넌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오히려 대비 효과 때문에 더 잘 맞는 거란다. 그러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은 안정적, 나는 성취형.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맞는 거지. 나도 자기가 대단하거든. 아쉬울 거 없는 삶이었고 탄탄대로의 삶이었어요.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형제 간의 우애도 굉장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저와 동서 간의 사이도 각별했습니다. 항상 바쁜 저 대신에 동서가 늘 이 집안의 대소사를 챙겼거든요. 큰며느리로서 항상 집안을 못 돌본다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동서가 정말 잘해주었기도 했고, 시어른들도 바쁜 저에게 전혀 부담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계기도 되었던 거예요. 모두 다 고마운 사람들 뿐이었어요. 동서, 미안해. 내가 진짜 동서 볼 면목이 없다. 설거지는 내가 다 할 테니까 푹 쉬어. 이 많은 음식 하느라 힘들었지? 내가 그래도 집에서 전이나 이런 것들 해온다고 해온 건데. 아휴, 동서가 한 거에 비하면 세 발에 피네.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이 오죽 바쁘신 분이겠어요? 저 다 이해해요. 제가 워킹맘들을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평생 전 살림만 해가지고 나가서 일이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 갖지 마세요. 집에 있으니까 하는 거죠, 뭐. 그래도 그게 아니야. 동서가 일 안 한다고 해도 집에서 노는 거 아니잖아. 살림하고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말인데, 이거 헤어살롱 티켓이거든? 동서 집 근처지? 주말에 시간 될 때 머리나 하고 기분 전환 좀 시켜.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어머, 역시 저 생각해주는 건 형님밖에 없네요.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형님 복이 많은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 집에 시집와서 형님을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니까요. 감사해요, 정말. 절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말이죠. 아유, 이해심 많은 둘째나, 항상 당연하게 생각 않고 미안해하는 첫째나, 우리 며느리들이 최고다. 정말 기특해. 늘 집에서 살림만 하는 동서를 챙기는 것도 저였어요. 제가 일을 하느라 조금 가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그에 대해 동서에게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양심 없게 모든 일을 동서한테 떠넘기고 딱 현금으로 모든 걸 커버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고, 늘 시댁 모임일 때면 집에서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어느 정도의 음식은 만들어서 가지고 갔답니다. 동서 혼자 하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 모습 때문에 시어머님은 저를 더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모든 노력하는 모습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분이었거든요. 아유, 너는 일도 하면서 뭘 이런 걸 만들어 와. 나랑 둘째랑 하면 되는데. 어쨌든 네 정성 하여튼 알아줘야 한다. 아니에요. 제가 큰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다 해야죠.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다 챙기고 싶은데 시간이 진짜 없네요. 괜찮아. 네가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지 다 아는데 뭐. 네 동서 집에서 놀잖니. 그럼 그냥 나랑 하면 되는 거야. 에이, 그건 아니죠. 동서가 집에서 그냥 노나요. 살림하고 애 보고 매일 음식하고 진짜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죠. 전 오히려 동서가 더 대단하고 진짜 존경스러운걸요? 어머, 아니에요. 형님이 더 대단하시죠.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집에서 뭘 한다고. 전 신경 쓰지 마세요. 하여튼 그네 마음씨 정말 그리 비단결같이 고우니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거다. 술술. 가끔 민망하게 어머님이 너무 저만 챙기는 게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혹시라도 소외될까 늘 동서를 챙겼답니다. 한 번은 동서가 울면서 저녁에 전화가 왔고 서둘러 일을 마치고 동서를 만나러 갔을 때 진지하게 동서는 이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던 동서네 부부였기 때문에 동서의 폭탄 선언에 머리가 아찔하고 내가 뭘 도울 게 없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 정말 이혼할까 봐요. 형님네처럼 살고 싶은데 이 사람은 매일같이 술만 퍼먹고 하는 것도 없이 그저 저만 지잡듯 잡아요. 모르셨죠? 늘 형님네 보면 하하허허 좋은 사람인 척. 저 진짜 우울하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 몰랐어, 동서. 진짜 힘들었겠다. 서방님 그럼 일을 아예 안 하시는 거야? 그때 일 간뒀다고는 들었는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도 안 하고 매일 술만 퍼마셔요. 저 진짜 살고 싶은 낙도 없고 애들만 아니면 끝내고 싶어요. 공과금은 밀렸지. 돈은 안 벌어오지.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그렇게 무책임한 인간이랑 끝내야 맞는 건데 저 어쩌면 좋아요? 아, 어떡하냐 진짜. 내가 뭘 어떻게 해줄까 동서? 서방님이 내가 뭐 얘기한다고 듣겠어? 일단 오늘 나한테 다 털어놔봐. 일단은 생활비가 가장 큰 문제예요. 돈이 없으니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싸우게 되고요. 진짜 미치겠어요. 그래, 그렇겠지. 진짜 안타깝다. 동서, 그만 울어.
내가 다 마음 아프려고 해. 우리 이 위기 어떻게든 헤쳐나가 봐야지. 하염없이 우는 동서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일단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로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동선이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일하는 가구 공장에 서방님을 취직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일단 동선에 가장 필요한 현금을 먼저 주었답니다. 제가 주기에도 어느 정도 큰 금액이었고 친동생네 부부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니 아까울 게 없었어요. 동선은 그 현금을 보면서 연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머, 형님, 이렇게 큰 돈을 계좌로 싸주시다니 진짜 감사해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니야, 내 동생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아까울 게 없지. 그리고 서방님이나 동서나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일단 밀린 공과금이랑 애들 학원비에 보탰어.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어. 아, 내가 다 미안하다. 난 그런 것도 몰랐잖아. 감사합니다. 이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형님한텐 참 갚아야 할 게 많네요, 정말. 아, 그리고 혹시 서방님 우리 가구 공장에 취직시키면 어떨까? 해보지 않은 일이라 좀 힘들 순 있겠는데 그래도 당장에 동선의 생활비라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취직이 쉬운 것도 아니고. 어때? 나도 이런 말 하긴 조금 조심스럽긴 해. 어머, 저희야 좋죠. 감사해요. 사실 애 학원비에 지금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마냥 놀고만 있으니 제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만. 역시 형님한테 얘기하면 뭐든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정말 솔로몬이세요. 고맙습니다. 아니야. 내가 도움이 된다고 하니 나야 고맙지. 그럼 서방님한테는 내가 이의 통해서 얘기할게. 괜찮지? 너 동서랑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동서도 곤란할 거 아니야. 일단 이렇게 말 맞추고 시작하지 뭐. 너무 상심해 마. 그래도 태생이 성실하신 분인 거 우리 잘 알잖아. 서방님도 잠깐의 방황일 뿐이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해보자. 동서 힘들지? 힘내. 그렇게 시동생은 제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사실상 전공이 아니다 보니 썩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형을 생각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의 불안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서방님이 돈을 가져다 주니 언제 그러냐는 듯 동서는 노후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저에게 늘 고마워하고 저를 잘 따랐던 동서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인지 저에게 늘 불만만을 말했거든요. 형님, 이런 부탁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이해가 형님 시동생인데 회사에서 직책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 직책? 아, 우린 직책 같은 거 없어. 엄마 아빠도 그냥 직원들이랑 같이 대등하게 일하시는걸? 왜 직책이 필요해? 그래도 가우가 안 살잖아요. 명색이 시동생인데. 그냥 직책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야 직원 관리하기도 편할 것 같은데. 형님이 이제 대표니까 그런 것쯤은 해줄 수 있지 않나요? 형님, 제가 존경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발요. 아, 미안. 아무리 대표라도 그런 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동서 마음 무슨 마음인진 알겠는데 곤란할 것 같아. 미안해. 아,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이렇게라도 말씀드리면 형님이 재고라도 해보실 줄 알았는데 역시 남이긴 하네요. 그럼
월급 좀 인상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애가 둘의 외벌이인데 아무래도 월급이 너무 짜서 조금 빠듯하긴 하거든요. 서방님이 원하는 거야? 아니면 동서가 원하는 거야? 솔직히 경력이 없고 이 정도 월급이면 진짜 많이 주는 거거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뭐 알겠습니다. 전 그래도 형님을 언제나 제 친언니처럼 생각했는데 역시. 말끝을 흐리면서 묘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동서였어요. 사실 동서와 지낼 때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묘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같이 일을 하는 내내 동서는 저에게 특히 급여적인 부분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같이 일을 하게 되니 저의 연매출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는 일이 잦아졌고 피곤해지는 일이 급격히 많아졌어요. 얘기 듣기론 매출 장난 아니라면서요? 형님 근데 너무 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인데 저희만 가족으로 생각한 것 같네요. 원래 가족한테 제일 잘해야 하는 건데 지금 형님은 형님 배만 불리는 꼴이니 참 마음이 그렇네요. 동서, 말 함부로 할래? 내가 저번부터 많이 참았는데 매출은 나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지난번부터 월급 때문에 그래? 나 진짜 동서 이런 모습 낯설다. 지금 같아선 괜히 서방님이랑 일하자고 한 것 같아. 본색 나오시네요. 전 친언니처럼 믿고 따랐는데 그놈의 감투 씌워주는 일이 뭐가 그렇게 힘든 건지. 솔직히 형님네 부모님 언제까지 그 일 하시겠어요? 이제 믿을 사람이라곤 제 남편뿐이 없을 텐데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니에요? 공사 구분이 안 되는 동서와는 말이 통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적인 일로 마음이 복잡할 때 하필 경제 사정도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던 제 사업 홈쇼핑과 이제 곧 계약하고 방송도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그때 갑작스러운 가구 디자인의 유출로 인해 모든 게 무산되고 만 거예요. 전 그 유출된 것이 어이가 없었고 홈쇼핑은 물론 일단 지금 온라인상에 가구를 올려놓은 것들을 다 내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홈쇼핑에 판매를 할 목적으로 재고 수량을 훨씬 많게 찍어냈던 물품 때문에 저희는 그 물량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고 결국 부도 처리 수순을 밟게 되었어요. 사람 망하는 건 한순간이었고 제 욕심으로 욕심 없이 소소하게 일하시던 부모님이 피해를 본 것 같아 정말 죄송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절 더 걱정하고 신경 써주는 부모님과 남편이었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야. 일단 이 위기 잘 헤쳐나가자. 사람이 어떻게 상승 곡선만 타겠니? 너무 낙담하지 마. 미안해. 내가 욕심부려서 문까지 닫게 하고 내가 꼭 일으킬 게 엄마. 일단 지금은 어쩔 수가 없네. 미안해. 나도 도울게. 당신 혼자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완전 빚더미도 아니고 이 정도 빚은 금방 재기할 수 있을 거야. 전 백방으로 다시 회사를 살리기에 급급했어요. 그 무렵 저랑 같이 일을 하던 서방님은 진작에 회사의 안 좋은 소식을 눈치채고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얘기를 듣기론 동선의 친정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땅이 팔리면서 동선은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와 갑작스럽게 삶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남한테 돈을 절대 꾸면 안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사람이 한기에 부딪히니 이리저리 손을 뻗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생각나는 사람은 동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부탁을 하였어요. 돈 얘기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동서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번 물류건만 해결되면 정상화 되거든. 정말 미안한데 돈 좀 꺼줄 수 있어? 신원은 확실하잖아. 이번에 동서가 도와주면 은인이라고 여기면서 살게. 부탁해. 어머, 형님이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있네요. 기가 막혀라. 이건 동영상으로 찍어놔야 하는데 언제 또 형님이 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겠어요. 근데 어쩌죠? 제 철칙이 절대 동거래는 안 하는 거라. 미안하지만 안 되겠네요. 그래 뭐. 본인 신념이 그렇다고 하니 내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네. 그래 알겠어. 어쩔 수 없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이제 제 기분 좀 마셨어요? 늘 잘 나가는 형님 뒤에서 제가 얼마나 그림자 같았는지 형님은 모를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이 오니 제 기분이 다 좋은데요? 형님 망한 건 안 됐지만 어쩌겠어요? 이제 그냥 돈 걱정하시며 사시는 수밖에. 참 안 됐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딱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사적인 연락은 하지 말아주셨음 해요. 불편하거든요. 뭐? 무슨 뜻이야? 지금 우리 집이 망했다고 이제 거리를 두자고 하는 거야? 그리고 참 악담한다 진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네,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동안 숨기고 사느라 혼났어요. 얼마나 형님이 질투나던지. 근데 이제야 제자리 같네요. 동서는 그동안 저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하면서 제가 처한 이 상황을 비웃었습니다. 정말 바닥을 쳐보니 알겠더라고요. 진짜 내 편과 내 편을 가장한 척 있었던 인간들을 말이죠. 전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었고 화도 낼 힘이 없었어요. 사실 그전 서방님과 일했을 당시부터 동서의 본 모습을 간간히 보았기 때문에 정말 큰 충격은 아니었고 이로써 제가 사람을 정말 잘못 보았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절대 믿을 인간 없다고 생각하며 제 멘토를 더 부여잡게 되었죠. 그 시간에 빨리 유출범을 잡아 모든 걸 제대로 돌려놔야겠다고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2년이 흘렀고 완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던 때였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정말 맞더군요. 우연히 집 근처에서 2년 동안 절 손절한 동서네를 마주치고 말았고 동서는 절 보자마자 화색이 돌더라고요. 보아하니 제 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말 궁금해하는 얼굴이었어요. 어머, 형님 아니에요? 아니, 이 동네는 웬일이시래? 어머님한테 듣기론 아직도 그전보다 지지부진하다던데. 그래? 뭐 마음대로 생각해. 나 동서 같은 사람이랑 별로 말 섞고 싶지 않거든. 그냥 모른 척 지나가 주라. 우리가 그렇게 얼굴 보면서 안부 물을 사이는 아니잖아? 동서 보니까 알겠네. 아직까지 살만한 거. 늘 죽상이더니 달라 보여. 그런가요? 이제야 제 인생 제 전성기가 온 거죠. 형님만 잘 살라는 법 있나요? 원래 저같이 고급지게 생긴 사람은 다 생긴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이 동네에 저흰 이사 가려고 여기 매물 보러 온 거거든요. 형님, 여기 70평 구경만 해볼래요? 형님한텐 그림의 떡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과거가 그립겠어요. 저랑 같이 과거로 한번 떠나보실래요? 웃겨. 어디 집 보러 온 건데? 혹시 저기 동서가 가리킨 집 말하는 거야? 그럼 니들 여기 집주인 구경 한번 해볼래?
제 말에 빠르게 굳어지는 동선의 부부였어요. 서방님도 거의 동서편에 서서 저희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남편과도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은 지 꽤 오래 되었거든요. 그렇게 우애 좋았던 형제였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제 말에 동서는 빠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묻더라고요. 누가 봐도 제가 망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형님이 이 집 주인이라는 식으로 들리는데 맞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머님한테 듣기론 아직도 일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 그대로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누가 보면 꼭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아주 웃기네요. 어머님한테 굳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 또 시샘 살 일 있니? 나 제기했어. 다행히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디자인한 제품이 히트쳤거든. 우리 사이 이렇게 된 거 어머님도 뻔히 아는데 동서한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싶었겠어? 사람 앞일 모른다. 그렇지? 여기 내가 전세 놓은 집이야. 보아하니 매매는 아니고 전세 보러 왔나 본데 잘 구경하고 가셔. 난 공가 사는 확실한 사람이니까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전세금을 올린다거나 하진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둘러봐. 아, 기가 막혀. 아니, 제기를 했다고? 어떻게 당신이 제기를 할 수 있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빚이 얼만데 도대체. 나 사업수완 좋은 거 알잖아. 투자자들 잘 만났어. 참, 누구는 나 그렇게 등한시했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이 날 믿어주더라. 제가 제기를 했다는 말에 동서는 안색이 싹 바뀌었고 집주인이 저라는 말에 또 한 번 좌절한 얼굴이었어요. 참 가까이 있었을 때 저런 모습을 왜 몰랐었는지 정말 제 발등을 찍고 싶었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일이 밝혀졌어요. 2년 전 제 디자인을 유출해 타 업체에 공유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서방님이었던 거예요. 중국으로 유출됐다, 어디 나라에 유출됐다 등 사실 디자인 유출을 한 사람은 잡기가 힘들다고 했지만 제 디자인을 판매한 사람이 술술 불더군요. 내부 소행일 거라고 확신했는데 서방님일 줄이야. 2년 동안 그 범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이렇게 가까이 범인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큰 충격에 휩싸였고 오히려 남보다 가족 간의 핏줄이 더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서방님, 어떻게 된 거죠? 동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서방님이 진짜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놀랍네요.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요? 난 서방님네 어려울 때 정말 안타까워서 최선을 다해 돕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이럴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땐 미쳤었나 봐요. 더 큰 돈이 눈앞에 있으니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마침 이 사람도 계속 부추기고 제가 형이랑 형수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니 진짜 무슨 말을 해도 용서가 되진 않겠죠? 배신감 때문에. 당연하죠. 동서 핑계 대지 마세요. 그냥 한통속이니까. 그럼 그때 부자가 됐다는 게 땅이 팔려서가 아니라 제 디자인 유출을 해주면서 받은 돈이겠군요. 긴 말 필요 없네요. 백날 입으로 말해봤자 뭐 느끼는 게 있겠어요? 법으로 해결하죠. 형수님, 제발 그냥 묻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사실 뭐 제가 항상 마음 편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힘들어진 이유 다 이것 때문이었고 이 일 때문에 저희 외면하던 게 서방님네예요. 본인들이 다 저질러 놓고
망하기만을 바랬던 것처럼 말이죠.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서방님이 뿌린 죄 알아서 달게 받으세요. 그게 속죄하는 길이니까. 전 바로 고소를 하였으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어요. 참 법이 뭔지 가족 간에는 아무리 횡령사기라고 하더라도 법으로 그 죄를 물을 수 없더군요. 하지만 제 피해액이 워낙 큰 데다 디자인 유출로 인한 건이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거의 졸도 직전이었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사실이냐? 네 형수 회사 망하게 한 장본인이 너란 말이야? 아니 참 어떡해. 네 아들 맞나 싶어. 정말 네가 그런 거야? 죄송해요. 아무리 애엄마가 부추겼어도 제가 형이랑 형수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뭐 내 탓을 해. 당신도 동조한 거잖아. 웃긴다 진짜. 비겁하게 내 탓만 하시겠다?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입 다물어. 너네는 아주 서로의 탓만 하고 진정 잘못한 걸 모르지? 나도 첫째네 하는 거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 벌 달게 받아. 알겠니? 고얀 것들. 그러니까 너네가 안 풀리는 거야. 그 돈으로 호요식 해봤자지. 이미 그 돈은 다 날렸잖니? 디자인을 유출한 대가로 받은 돈은 이미 흥청망청 다 써버린 서방님네 부부였어요. 그리고 소송은 길어졌습니다. 남이 아니라 형제 사건이라 그런지 제가 원하는 판결도 안 나왔고요. 그저 소액의 벌금만이 떨어졌어요. 제가 피해 입었던 것은 막대했지만요. 하지만 남의 눈에서 눈물 내면 본인은 피눈물 난다고 하던가요? 법으로서 크게 벌을 받진 못했지만 동선에는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돈으로 큰 돈을 벌려다 막대한 사기를 당하고 말았고 결국 서방님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동선은 아차있는지 절 찾아왔습니다. 아주 불쌍한 얼굴을 하고 저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더라고요. 형님,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저랑 우리 애들 진짜 이러다 큰일 나요. 친정이 잘 사는 편도 아닌데다가 이도 지금 쫓기는 판국에 제가 어찌해야 할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동안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거 다 아니까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웃긴다. 동서 나 힘들 때 뭐라고 했어? 그냥 똑같이 얘기할게. 내 철칙이 동거래는 절대 안 한다는 주의라 어쩔 수 없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얼굴 마주 볼 사이는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인데 서방님이 쫓기든 깜빵을 가든 난 알 바 없으니까 알아서 해결해. 동서의 그 잘난 주둥아리로 뭘 못하겠어? 사람 앞일 참 모르지? 그때 너의 호화로운 생활이 영원할 줄 알았니? 떳떳한 돈으로 살았던 것도 아니었으면서 뻔뻔하게끔 본인이 일군 것처럼 지금 벌 받는 거야.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그때 머리에 뭐를 맞았나.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빌게요. 빌지 마. 마음 안 변하니까. 그리고 다신 보지 말자. 어머님 때문이라도 완전히 연을 끊을 순 없겠지만 이도 다신 안 보고 싶어 해. 그냥 지 죽은 듯 살아.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대더라. 본인들이 남 아프게 한 만큼 거두는 거지. 그럼 이만 일어설게. 형님, 정말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테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빌려달라고 한 동서였지만 전 단칼에 거절하였고 동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뭔지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동서의 자식들이 눈에 밟혔어요. 부모를 잘못 만난 죄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전 그렇게 남편과 상의 후 철저히 조카들을 위해 서방님의 가장 큰 빚을 조금 변제해 주었고 숨 쉴 구멍은 만들어 주었습니다. 절대 화해의 제스처가 아닌 정말 조카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저 역시 이 돈을 갚으면서도 썩 유쾌하진 않았어요. 제가 성인고자가 아니니 정말 조카들만 생각하고 해준 것이었거든요. 정말 고맙다. 자식이 뭔지 네가 내린 결단을 존중하면서도 둘째내가 마음 아팠거든. 내가 너 볼 면목이 없어. 그렇게 너 힘들게 한 못된 것들인데 막상 저꼴로 산다고 하니 내가 도와줄 형편은 안 되고 참 말도 못하고 끙끙댔거든. 아니에요. 서방님이랑 동서 보고 해준 게 아니라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애들이 안 됐잖아요. 어머님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동서네랑 화해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한텐 원수들인 건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고마워하시지 않아도 되세요. 고맙다. 나도 진짜 그 녀석만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데 당신은 오죽했겠어. 내가 더 잘할게. 미안해. 그때만 생각하면 핏줄이고 나발이고 연을 확 끊고 싶다가도 저렇게 쫓기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정말 안 좋았거든. 면목 없어.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천성이 모질지 못해서 그 꼴은 보지 못하겠더라. 참, 나도 이런 내가 싫은데 어쩌겠어. 그 일이 있고 나서 동선에는 남은 빚을 갚기 위해 맞벌이를 하며 전전긍긍하고 살면서 저에게 조금씩 빚을 갚고 있답니다. 아직까지 매끄러운 사이는 아니지만 동서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 걸 깨달았는지 저를 보면 납작 엎드리기도 해요. 형님, 이거 제가 만든 전병인데 좀 드셔보세요. 제가 뭘 해드릴 건 없고 이런 것밖에 못 해드리네요. 드실 거죠? 아니, 됐어. 독을 탔을지 누가 알아? 동서 아수라 백작이잖아. 그 시커먼 속을 내가 또 어떻게 믿고 먹겠어. 이런 건 안 줘도 돼. 죄송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저희 숨쉴 틈을 만들어주셨는데 뭐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고. 됐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빨리 갚아. 그리고 난 아직 동서 얼굴 껄끄럽거든. 이렇게 우리 오는 날 어머님네 안 왔으면 해. 네, 그러도록 할게요. 언젠가 형님이 마음 풀리시는 날 꼭 말씀해 주세요. 전 이제 정말 형님을 존경하고 모실 거거든요.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동서가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절대 안 믿어. 나한테 동서는 이제 이 정도의 인간이야. 아직까지 껄끄러운 관계지만 그래도 차츰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대한 사람 마음에 상처 내고 싶지 않은데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용서가 되질 않네요. 다행히 빨리 원상복구를 해서 지금 제 사업은 아직도 잘 되고 있지만 그때 일만 생각하면 동순애를 용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전 제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느끼는 점은 사람 믿지 말자. 그리고 남의 선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예요. 또한 제가 이번 역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계속 일을 부딪혀 나가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언제쯤 동서애가 용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동서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마음도 있어서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 일이 참 우프기도 하네요. 다시 한번 남을 믿지 말란 경각심을 가지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현재 시댁 집안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2년 정도 연애를 했으니 결혼 생활까지 합하면 총 7년의 시간을 함께 해왔었어요. 잠깐 제 과거를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 어렸을 적 부모님과 헤어져 할머니 손에 자라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할머니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돌아가시게 되셨죠. 갓 20살이 되었던 저는 먹고 살기 위해 사회에 뛰어들었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30대가 되어 버렸죠.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항상 부모님을 원망했었어요. 두 분 다 각자의 갈 길을 갈 거면 왜 저를 낳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렸을 적 부모님이 왜 집을 나갔는지 모른 척 했었지만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가정을 지키려 하지 않았고 서로 또 다른 상대를 만난다는 걸 봐왔던 저는 바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싸우셨어요.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결국 혼자만 남게 되었던 거죠. 어렸을 적부터 외로움을 안고 자라와서 그런지 커서도 저는 항상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제 마음을 채워준 건 저와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선택하게 되었던 건 상황은 다르지만 저와 비슷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에 공감대 형성이 있었고 대화가 잘 통하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를 해주게 되다 보니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었죠. 결혼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시댁 집안과의 만남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남편은 저와 다르게 좀 늦은 나이 때 시모에게 버림을 받았었어요. 남편의 친부였던 분은 오래전에 저희 집안과 비슷하게 바람을 피우셔서 다른 여자와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 제 품을 떠났던 부모와 다르게 시모는 혼자 남편을 키우시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결국 시모에게도 버림을 받았었죠. 시모는 나중에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신 채 떠나셨지만 2번 다시 얼굴을 볼 수 없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자식과 인연을 끊어버렸다던 시모를 제 두 눈앞에서 보고 말았었죠. 저는 그때 임신을 했던 몸이라 어느 정도 배가 불러왔었는데 시모가 제 배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들어가도 되겠냐는 말을 꺼내셨어요. 남편은 회사에 출근한 상태라 집에 없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직면하게 된 저는 일단 시모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시모는 집안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결혼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언제 살림까지 차리고 있었대? 집안 살림들을 보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임신까지 한 거야? 내가 생각했던 계획에 정말 틀어져 버렸네. 아무래도 쉽게 일이 처리가 될 것 같지는 않네. 혹시 모르니까 일단 전화번호 좀 받아야겠다. 저희가 결혼한 지는 4년 정도 됐어요. 저도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 여기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이랑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나요? 연락은 무슨? 부모가 자식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요즘 세상 돈만 있으면 다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어쩌니? 너희 둘의 결혼 생활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허락 없이 결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몰래 결혼까지 하면 되겠어? 위자료야 부족하지 않을 만큼 챙겨줄 테니까 이제 그만 갈라서라. 초면에 이런 말 해서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내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생겼거든.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라고 갑자기 나타나신 것도 당황스러운데 갑자기 갈라서라는 말까지 하신다고 저희가 이룬 가정을 깨는 건 말이 안 되죠. 도대체 무엇을 바라셔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들으려고 안으로 모신 건 아니에요. 내가 갈라서라면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지금 여기에서 수다 떨 정도로 한가한 사람인 줄 아니? 갑자기 찾아와 내 아들과 이혼하라고 해서 많이 당황스러운 건 알겠지만 내 허락 없이 결혼한 거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좋게 얘기하고 끝내려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네. 당장 너희 집안 부모님들 오시라고 연락 좀 드려라. 이왕 온 김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다. 나는 오늘 내 아들을 꼭 데려가야만 하거든. 남편의 엄마라고 찾아온 사람은 초면인 저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게 아닌 날카롭고 불편한 표정으로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저희 부부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부터 꺼낸 시모의 행동에 당황스러울 뿐이었죠. 시모가 계속해서 당장 부모님께 연락하라고 화를 내시길래 침착하게 상황을 풀어나가려고 했지만 이미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죠. 더 이상 대화가 통할 것 같지가 않아 서둘러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전부 다 알려주었고 남편은 시모가 왔다는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당장 달려오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 집과 회사의 거리가 차로 15분 정도의 거리였는데 그날 남편은 빠른 속도로 차를 몰고 왔는지 10분 만에 집에 도착하게 되었죠. 숨을 헐떡이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시모를 바라보자마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한테는 시모에게 그리움보단 분노만 남겨져 있던 상태였죠. 하지만 반대로 시모는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남편한테 천천히 다가가 양손을 잡아주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면서 보고 싶었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니?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거야?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구나. 내 아들,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우리가 몇 년 만이지? 고등학교 때 헤어졌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구나. 엄마가 살았는지 세상을 떠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던 거야? 엄마는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계속 찾고 있었거든. 그런데 아들 혼자 살 줄 알았던 집에 웬 여자가 자리하고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결혼한 지 4년이나 됐다던데 그 기간 동안 엄마를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았던 거야? 엄마랑 같이 가자. 이 결혼 나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만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엄마랑 같이 살면 되는 거야. 나를 버릴 땐 언제고 갑자기 찾아와서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뇨. 제가 왜 당신과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는 이미 엄마라는 존재를 지워버린 지 오래라고요.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제가 눈이 돌아버리는 걸
보고 싶은 건 아니시죠? 아무래도 어른들끼리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저 여자 집안 어르신분들한테 연락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몇 번을 말을 해도 제가 꿈쩍도 안 하네. 저 사람도 저와 비슷한 처지예요. 부모님께 버림받고 혼자 외롭게 살아왔었다고요. 과거의 아픈 기억 다시 꺼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뭐야? 너 지금 부모가 없는 집안의 여자랑 결혼한 거니? 저런 근본도 없는 여자가 도대체 뭐가 좋아서 결혼한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시킨 거야? 제발 제 인생에서 좀 빠져주세요. 당신이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줄 알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왜 잘 살고 있는 저희를 갈라놓으시려는 건데요? 내가 인정하지 않은 결혼이니까 엄마인 나한테 먼저 인사시켜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그리고 나는 네가 혼자 살고 있는 줄 알고 오늘 어디를 잠깐 데려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 앞에 임신한 여자가 나와서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법이야.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시모를 잡아 끌어 밖으로 내보내 버렸어요. 시모는 한참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저희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화를 내더니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돌아가셨습니다. 남편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시모가 떠나고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도 너무 놀란 상태라 아랫배의 통증이 느껴지고 있었죠. 갑자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마음을 진정시켜야 할 것 같아 방에 들어가 누웠고 남편은 제 몸을 살펴주면서 어디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길래 시모와 연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냐니까 남편도 현재의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한 얼굴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20년 만에 나타난 시모가 하는 말이 잘 지내고 있었는지 안부를 물어보는 게 아닌 다짜고짜 저희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부터 꺼내셨다는 게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시모가 갑자기 찾아왔다는 건 분명 무언가 남편에게 바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남편을 찾아야 될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시모가 언제 또 나타날지 몰라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시모는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알려준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진통이 온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출산까지 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동네 친한 아주머니께서 제가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걸 아시곤 산후조리까지 도와주셨죠. 그렇게 한동안 별일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길래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출산했다며? 내가 너희한테 사람을 붙였는데 네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보내오더라고. 잠깐 얼굴 좀 보게 문자 보낸 주소로 잠시 들려라. 저희한테 사람을 붙였다고요? 지금 감시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죠? 분명 그이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만 연락하세요. 나 몰래 너희들이 이사라도 가면 일이 또 복잡해지니까 그 전에 사람을 붙인 건데 뭐가 문제니? 다 나 편하자고 하는 거다. 일단 너희 집 앞에 차를 보낼 테니까 아이랑 같이 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저번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어서 많이 당황했는지 좋은 말이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은 너랑 침착하게 대화를 나눌 생각이니까 일단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앞으로 별일은 없을 거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우리 집으로 일단 와서 얘기하자. 대신 내 아들한테는 일단 비밀이다. 너와 단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내 아들이 알기라도 한다면 상황만 더욱더 악화될 뿐이잖아. 그러니까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으면 너도 생각을 잘해야 될 거야. 오래 잡고 있을 생각도 없다. 어린 나이도 아닌데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었겠지? 시모는 저와 단둘이 얘기하고 싶었는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이 짧았다면서 좋게 풀어나가길 원하셨어요. 현관문을 열어 밖을 보니 집 앞에 고급 외제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운전하는 기사분이 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나간 시모가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었어요.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린다면 당연히 가지 못하게 할 테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상황만 악화가 되는 거라 좋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를 데리고 차에 올라타게 되었죠.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하니 시내와는 조금 떨어진 동네에 꽤 큰 저택 앞에 차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운전기사님의 도움을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마중 나온 시모가 빠른 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정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리곤 처음 꺼내신 말이 귀한 내 손주 낳아줘서 고맙다며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그렇게 시모의 뒤를 따라 들어간 곳에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당황한 눈빛과 함께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하고 있어? 애 보느라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거 아니야. 일단 아이는 너 옆에 서 있는 과천댁한테 맡기고 식사부터 하도록 하자. 불안해할 필요 없어. 내 아들, 딸도 전부 과천댁이 돌봐줬었거든. 그만큼 베테랑이니까 걱정 말고 일단 아이부터 맡기고 식사하면서 저번에 못했던 얘기 마저 하는 게 좋겠구나. 집사람한테 대충 듣긴 했었는데 얼굴도 참하니 성격도 좋아 보이고 우리가 앞으로 하는 말도 잘 받아들일 것 같아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아빠, 사람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원래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법이라니까요. 엄마가 그 난리를 치고 왔다는데 여기 온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대충 봐도 알겠는데요. 저 여자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을 봐봐요. 버려진 옷을 주워서 입은 것 같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저 여자 우리 집안 돈 냄새 맡고 접근한 게 확실하다니까요.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저 여자한테 50첩 진수성찬까지 차려줘야 하는 건데요? 그냥 다 뺏어버리면 되잖아요. 너는 그 입 좀 다물고 있어라. 밥 안 먹을 거면 방으로 돌아가. 무슨 일이든 절차가 있는 법이야. 무조건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 줄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죠? 그리고 이 많은 음식들은 다 뭐예요?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나쁜 거라면 저는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저를 데려오신 이유가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저번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던 결혼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 너 온다고 아침부터 이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는지 아니?
시모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식사를 유도했어요. 시모는 자기 아들을 버리고 새살림을 차려 상당히 잘 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저를 보며 웃어주는 시모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데 확실히 저에게 무언가를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떤 말을 꺼내실지 몰라 걱정이 돼서 눈앞에 보이는 맛있는 음식들이 널려 있는데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제 아이를 안고 있던 가정부 직원분께 다시 아이를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눈빛을 보내자 제 아이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길래 저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돌려달라며 따라가려 하자 앞에서 경호원들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제가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치자 시모는 좀 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저를 보며 한마디 하셨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어른이 아직 점심 식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일어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아이를 돌려받고 싶으면 다시 자리에 앉지 그래? 갑자기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를 부른 건 좋게 풀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도 좋게 넘어갈 수 없어요. 당장 그이한테 전화할 거라고요. 네가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지 않으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지금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거거든. 일단 너는 이것부터 작성해라. 이혼 서류다.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서류에 작성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건 그동안 내 아들 옆에서 외롭지 않게 놀아준 대가니까 잘 챙겨두고 아이는 앞으로 우리가 키우도록 하마. 너는 그 돈 가지고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인생 살면 되는 거야. 정말 정신 나가셨군요. 제가 당신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뭐죠? 저는 그이랑 일거운 가정을 깨지 않을 거고요. 제 아이는 제가 키울 겁니다. 당신이 나타나면서 그이한테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지 알아요? 저는 지금 이 일에 대해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줄 알아요? 내 손주 앞으로 부족함 없이 키워주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네가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돈까지 지어준다잖아. 계속 떼써봤자 너만 불리해진다는 거 모르니? 엄마, 저 여자 밀당 정말 잘한다. 저 금액으로는 모자라다는 얘기잖아. 이건 돈을 더 달라는 거야. 이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곤 모른다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래? 너한테 지금 준 돈이 5억인데 얼마를 더 주면 내 아들한테서 떨어지고 손주까지 넘겨줄 수 있는 거니? 한 10억이면 되니?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제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죠. 저는 10억을 주던 100억을 주던 제 삶에 피해를 받고 싶지 않다고요. 네가 내 아들과 이혼을 한다면 우리 집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거든. 이 사람 사업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내 아들이다. 다른 기업 집안의 딸이 현재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내 아들과 엮이기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거든. 단지 흠이라면 그쪽 집안의 딸 나이가 50이라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요즘 시대에 그런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 벌써 대화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일정만 잡으면 되는 거라 내 아들을 급하게 찾아서 연결시켜 주려 했는데 갑자기 네가 튀어나온 거다. 결혼을 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
내 아들이 가진 게 뭐가 있어서 가정을 꾸리나 싶었다. 요즘 세상 여자들이 얼마나 눈이 높은데 내 아들은 고졸에 돈도 없고 자기 입 겨우 풀칠하면서 살 게 뻔한데 결혼을 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었지. 그래서 내가 전날 너를 봤을 때 일이 복잡해져서 한바탕 난리를 쳤던 거다. 사람은 말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야. 인생에 2번 다시 올 수 없을 기회가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거라고. 5억 더 얹어 줄 테니까 10억 가지고 어느 정도 괜찮은 집안에 남자 하나 골라 잡아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다. 아니면 그 돈으로 네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 하면서 살면 되잖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희 지금 결혼한 지 4년 정도 됐다고 했지? 아직까지 서로 좋아 죽을 때지만 시간 좀 지나고 아이가 커가면서부터 삶이 행복해질 것 같니? 내 아들이 버는 돈으로 생활이 될 것 같냐고. 돈이 쪼들리니 너도 일자리를 알아보겠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봤자 삶이 눈에 띄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 벌어먹고 살겠다고 사회에 뛰어들면 아이는 방치가 되는 거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나 있겠어?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줄 아니? 아무리 뛰어다녀도 항상 제자리거든. 그리고 자식들이 그런 가난을 또 물려받고 이게 쳇바퀴처럼 굴러가니까 결국 가난한 삶이 반복이 되는 거야. 돈이 없으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안을 위해 생산직이나 뛰어들겠지. 이게 부자랑 가난한 사람들과의 차이라는 거야. 너는 지금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거고, 그러니 내가 하는 말에 흥분할 게 아니라 앞으로 생각 잘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이미 모든 결정이 끝났다. 그쪽 집안에서 내 손주를 키워주기로 했어. 나이가 50이니 아이를 가질 수야 있겠니?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아이를 낳아줬잖아. 입양을 하는 것보다 내 아들의 피가 섞인 아이를 키우는 게 그쪽 집안에서도 훨씬 좋다고 했었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 친자식처럼 키워줄 거다. 그래서 저한테 그이와 결혼한 걸 반대한다고 하셨던 거예요. 이제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겠네요. 그런데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당신이 더 불행한 것 같은데요. 돈이 많으면 뭐해요? 누리고 살면 뭐하죠? 당신은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사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뭔데요? 당신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보세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 사람을 버렸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당신은 본인의 욕심을 위해 그 사람을 이용만 하려 들고 있어요. 어느 친엄마가 나이 50이나 먹은 아줌마한테 자기 아들을 보내겠어요. 당신은 돈에 정신 팔린 여자라고요. 시모는 제 말에 화가 치밀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저도 시모에게 정신 차리라며 똑같이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걸 본 집안 사람들은 저에게 소리치며 달려들려 하자 오갈 데가 없던 저는 결국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당황한 시모가 어떻게 알고 왔는지 물어보는 순간 남편은 시모의 뺨을 내리쳤고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 팔을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들이 현관문 앞에까지 들어와 신고받고 왔다며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건지 물어보며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남편은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당장 아이를 돌려달라고 화를 냈어요. 시모는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들의 눈치를 보며 지시를 내렸고 아이는 제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가 원하는 걸 절대로 들어줄 수 없다면서 핸드폰을 들어 올렸어요. 저도 몰랐는데 남편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제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둬서 어디에 있는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감시와 기회를 엿보는 시모 때문에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저희 주변에 있던 감시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불안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를 데리고 현재 다른 지역으로 몰래 몸만 옮겼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많이 불안한 상황이죠. 시모가 저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는데 이대로 끝났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문자였어요. 남편이 저와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게 안 좋은 상황을 만들 거라며 심각한 문자를 재차 보냈었죠. 남편은 이 문자로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감시가 없을 때 이사를 떠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사를 해도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걱정이 많아요. 안전한 방법을 찾고 싶은데 딱히 떠오르지가 않네요. 경찰의 도움을 언제까지 받을지도 모르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도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갑자기 나타난 시모에게 저희가 당하게 될까봐 요즘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본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던 시모의 마지막 한마디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고 있지만 가진 것도 없는 저희가 그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부는 둘 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었는데 또다시 시모의 욕심으로 저희 가족이 상처를 받게 될까봐 많이 불안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험난한 세상, 저희 부부는 아이와 함께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말곤 바라는 게 없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도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며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